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경호처 지휘부가 계속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호처 지휘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이들을 먼저 체포한 뒤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현장에서 박종준 경호처장은 집행 방해를 진두지휘했습니다. 경찰은 2차 집행에 앞서 박종준 차장과 김성훈 차장 등 지휘부 4명을 먼저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휘부를 먼저 와해시켜 경호원들에 대한 부당한 지시를 원천 봉쇄하면서 무력 충돌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이미 체포 사유는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법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라고 지시한 데다 박종준 차장은 내란 가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박 차장은 이미 2차례 소환 조사를 거부했고 김성훈 차장, 이진아 경비본부장도 소환을 거부했습니다. 박종준 차장의 3차 소환일은 오는 10일 금요일입니다. 박 차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관저로 향하겠다는 겁니다. 경호처는 대통령과 가족만 경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호원들이 경호처 지휘부 체포를 막을 근거는 없습니다. 경찰은 인간벽을 세운 일반 경호원들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차증 영상을 확보했고 다시 막으면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도 곧바로 뒤따를 전망입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박종준 차장이 경찰 조사에 응해도 경찰은 긴급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수장이 없는 경호처를 상대로 주말 사이 체포 작전을 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은 이번 주말이 유력해 보입니다. 경호처를 압도할 수 있도록 투입 인력을 늘리기로 하고 방호복과 방패 등 진압 장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체포 대상인 윤 대통령의 현재 위치를 계속 파악하면서 윤 대통령이 혹시 관저를 옮겨 도주하거나 숨을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다시 표결에 붙여졌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결국 모두 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의 힘이라고 비난하면서 내란 특검법을 오늘 당장 재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문영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 절차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2개의 특검법이 재표결에 붙여졌습니다. 여야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무기명 투표 결과 내란 특검법 198대 101, 김여사 특검법 196대 103표, 두 특검법 모두 표결 의원의 3분의 2, 200명을 아슬아슬하게 채우지 못했습니다. 특히 내란 특검법은 단 2표 모자랐습니다. 수사 대상에 국민의힘과 보수파 전체를 무한대로 올려서 초토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여당을 향해 내란의 힘이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 양심과 소신을 가진 의원이 불과 8명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특검법은 모두 자동 폐기됐는데 특히 김여사 특검법 폐기는 이번이 4번째입니다. 민주당은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수정해 내란 특검법을 당장 재발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호남과 충청 일대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지거나 간판이 떨어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송재원 기자입니다. 굵은 눈발이 쉴 새 없이 날리고 비상등을 켠 SUV 한 대가 가드레일에 올라타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충북 청주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남청주 나들목 인근을 달리던 SUV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커브를 돌던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전북 지역에도 눈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전북 부안군 동진면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도로가 조경석을 들이받아 60대 운전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보다 앞선 시각 김제시 만경읍에서는 눈길을 달리던 1톤 트럭과 승용차가 부딪혀 운전자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트럭이 굴러서 전도됐어요. 미끄러니까 그냥 브레이크 잘 안 들으니까. 군산시 나운동에서는 강한 바람과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한 간판이 떨어졌는데 근처를 지나는 사람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에는 경기 화성시 남양읍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4명이 대피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한국계 최초로 미국 연방 상원에 진출한 앤디 김 의원이 우리나라를 두고 특정 정치인들이 정치적 야심을 위해 현 상황을 이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태 지역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연방 하원 3선에 이어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상원에 진출한 앤디 김 의원은 아태 지역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위해 중요한 시간이라며 특정인이 정치적 야심을 위해 현 상황을 이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People are watching everything like it's under a microscope right now. It's really a critical time for stability, not for any particular person to try to use this to advance their own political, ambitions. 초기엔 우려했지만 일이 도를 넘어선 때에도 한국의 민주주의가 작동해 상황을 되돌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지금의 대치 상황을 우려하지만 한국의 민주적 회복 탄력성을 받기에 평화적인 해결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중시하는 한미 간 안보 부담 문제에 대한 생각도 거론했습니다. 미국이 모든 부담을 짊어져선 안 된다는 원론을 말하면서도 그렇다고 미국이 자선을 베푸는 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is not like about protection of South Korea only. That helps the United States try to play a deterrent role to China when it comes to the Taiwan Strait.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는 한국 보호만이 아니라 대중국 억지에도 있다는 겁니다. 앤디 김 의원은 또 한미일 협력은 이어져야 한다며 트럼프 정부가 이를 강화하려 한다면 협력하겠지만 만약 반대로 행동하면 맞설 거라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에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 장악을 위해 군사력 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언급한 부분을 거론하며 한국 등 아시아 파트너 국가들에게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면 강하게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